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셨으면은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이쪽 좌측 상단에 프로젝트 버튼을 누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설치하셨으면 요 밑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어쨌든 보시면 아시겠죠? 오른쪽 위에 뉴 프로젝트를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에디터가 여러 개 깔려 있기 때문에 어떤 버전 기준으로 프로젝트를 만들 거냐라는 걸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고, 여러분들 하나만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1.3 버전으로 일단 우리는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템플릿도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중간에 보면 VR, AR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일단은 무시하시고 우리가 첫 파트에서 유니티 3D의 기본을 배울 때에는 요 3D 코어 요 템플릿을 기준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우측에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이제 제 수업을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제가 대부분 수업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 만들 때 로케이션 그냥 기본 세팅되어 있는 데다가 하지 마라 라는 얘기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잘 유지할 수 있는 데다가 이렇게 저는 뭐 G 드라이브에 디벨롭먼트에 유니티 3D에 뭐 유니티 3D 유니티 뭐 베이직 사실 폴더를 만들어 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다가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프로젝트 이름도 유니티 뭐 베이직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3D 프로젝트 이름 그 다음에 로케이션 설정을 해주고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를 누르면은 이제 2021.3 버전 기준으로 기본적인 프로젝트 세팅이 되고 에디터가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두면 다음에 여러분들이 유니티 허브 실행하면은 이렇게 떠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 누르면 이제 바로 해당 프로젝트가 열리게 되는 그런 개념이고요. 유니티가 날이 갈수록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되다 보니 처음 프로젝트 세팅하고 에디터 여는 것도 점점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컴퓨터 더 좋으면 저보다는 좀 빨리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열리는 사이에 잠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까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레트로의 유니티 게임 프로그래밍 에센스 자료를 중간중간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결국 게임 엔진이죠. 게임 엔진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어보셨을 유니티 3D 그리고 뭐 언리얼 엔진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잘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뭐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뭐 고도 엔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크라이시스 엔진, 뭐 프로스트 바이트 엔진 게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게임을 만들기 위한 툴이다,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화면에 뭔가를 그리는, 컴퓨터 그래픽스 수업 들으신 분들도 많이 있겠죠. 화면에 뭔가를 그리는 것 이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굉장히 많은 노력이 아니죠. 결국엔 기능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모든 게임 개발자가 다 처음부터 만드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소모적인 일입니다. 뭐 소모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내가 다 하지 못해도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도구를 사용을 해서 조금 더 게임 개발을 쉽게 핵심적인 부분만, 게임의 로직만 내가 좀 작성을 해가지고 게임을 만들 수 있게 해놓은 도구가 게임 엔진입니다. 그래서 뭐 20년 전쯤이라고 봐야겠죠. 그때까지는 게임을 만들려면 실제로 내가 게임 엔진을 그렇게 만들어서 게임을 만들던지 아니면은 굉장히 비싼 유료 게임 엔진을 사가지고 게임을 만들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개인 개발자들이 게임을 만들기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 유니티가 처음으로 게임 엔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라고 해서 나와서 엄청나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언리얼 엔진도 무료로 풀리게 되었죠. 뭐 그런 역사가 좀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게임 엔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임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이 이미 구현되어 있다라는 특징이 첫 번째가 있고요. 제가 꼽고 싶은 두 번째 특징은 요즘 게임 엔진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 멀티플랫폼 지원이라는 게 좀 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게임을 이 유니티 에디터를 기준으로 한번 만들게 되면은 얘를
iOS, 뭐 안드로이드, 뭐 윈도우즈, 그다음에 뭐 맥, 리눅스, 웹젤 요 여러 가지가 써 있죠. 심지어는 뭐 플레이스테이션, 뭐 엑스박스 같은 데에서도 돌아갈 수 있게 빌드를 자동화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분들 윈도우즈 사용을 하고 계실 테니까 윈도우 기준으로 결국에는 실행이 가능한 exe 파일을 이 유니티를 사용을 해서 빌드를 해볼 거고, 우리가 나중에 이 VR 개발 파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오큘러스 안드로이드 기반이거든요. 안드로이드용 APK를 빌드해서 올려서 우리가 VR 앱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들을 그냥 우리는 게임 엔진이 있기 때문에 요 게임 엔진 안에서 우리가 앱을 만들기만 하면은 그렇게 멀티 플랫폼으로 빌드를 해서 뭐 2번 코딩할 필요가 없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있죠, 지금 떠 있는 이 프로그램을 유니티 에디터 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유니티 에디터라는 말을 사용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유니티 에디터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요 프로그램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다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이런 어떤 우리가 3D, 여러분들이 3D 관련된 3D 그래픽스 관련된 무언가를 해 보셨으면은 어느 정도 대충 짐작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켜시면은 요 가운데 이런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하고 이렇게 돌려보시면은 이렇게 둘러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왼쪽 위에 무슨 창이 있고, 뭐 아래쪽에 무슨 창이 있고, 오른쪽에 무슨 창이 있고, 좀 복잡해 보입니다. 일단은 아주 간단하게 그냥 체험 겸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왼쪽 위에 있는 하이라키 창이 좀 중요한 창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결국에 내가 실제로 만들 게임에 들어갈 요소들을 배치하는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자세한 설명은 다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여기다 우클릭을 해서 보시면 콘텍스트 메뉴가 뜨고요. 3D 오브젝트 중에 큐브가 있죠. 이거 확대가 안 되는데 큐브를 누르시면 이렇게 큐브라는 게 하이라키 창에 하나 추가가 되고, 이 가운데 창에서도 이렇게 스크롤 휠로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뭐 네모 박스 하나가 생긴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픽스 수업 들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오픈GL 사용해서 이 큐브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코드가 필요한지 아시죠? 네, 우리가 게임 엔진을 사용을 하면 간단하게 딸깍딸깍 하면은 큐브를 장면에다가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유니티 3D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게임 엔진들이 지원을 하는 기능인데요. 이 위쪽에 보시면은 재생 버튼, 정지 버튼, 그리고 뭐 이렇게 생긴 버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재생 버튼을 한번 눌러 보면요. 아이고, 재생 버튼을 눌러 보면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준비를 하고 뭐를 하다가 딱 이렇게 창이 바뀝니다. 그리고 관찰력이 좋으신 분들은 원래는 아까 보이던 건 이 씬 창이었는데 게임 창으로 바뀌었다라는 거를 관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게임 창이라는 거는 실제로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프로그램을 빌드를 해서 사용자가 게임을 실행을 하면은 사용자가 어떤 화면을 보게 되는지를 우리가 프리뷰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아무것도 별거 안 했죠. 그냥 큐브만 하나 추가했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내가 이 게임을 빌드를 해가지고 EXE를 만든 다음에 친구한테 줘서 자, 이 게임 해봐라 해서 친구가 그 게임을 실행을 하면은 요 화면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실제로 그렇게 빌드하고 실행해보고 빌드하고 실행해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에디터 상에서 바로 그냥 요 버튼만 눌러서 지금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를 이렇게 쉽게 살펴볼 수 있다 라는 것도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 되겠죠.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개발 시간이 많이 단축될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경험을 해보셨을 테니까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 그래서 재생 버튼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하나 첫 장에서 우리가 같이 볼 거는, 자, 여기다가 3D 오브젝트에서 플레인을 한번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자, 플레인, 뭐 평면이라는 뜻이죠. 자, 이 평면을 눌러보면 이렇게
축소를 좀 해가지고 좀 둘러보자면은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지금 큐브가 있고 플레인이 여기에 와 있어요. 자,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은 이 큐브가 플레인에 떨어져서, 그러니까 큐브가 바닥으로 쭉 떨어져서 바닥에 이렇게 딱 놓이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큐브랑 플레인이랑 같은 위치에 있어서 이제 좀 이렇게 인터섹션 겹쳐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플레인을 조금 내려줄게요. 이것도 보시면은 아시겠죠? 이 화살표를 우리가 드래그 해가지고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초록색을 눌러서 내려보시면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 오른쪽 왼쪽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큐브는 뭐 조금 위로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죠. 그림자 같은 것도 자동으로 잘 생성이 되죠. 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게임 실행하면은 아래로 떨어지겠구나 생각해서 플레이를 해보시면 아까랑 동일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자, 플레이는 어디 갔냐 라고 했을 때 이건 좀 수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 카메라 그리고 여기 카메라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게임을 플레이를 했을 때 사용자가 보는 화면은 이 카메라를 기준으로 렌더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카메라를 눌러보면 얘가 지금 이 장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 뷰 프러스텀이 같이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뷰 프러스텀 컴퓨터 그래픽스 여러분들 들으셨을 테니까 더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카메라의 위치가 플레인보다 낮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고, 얘를 이렇게 올려보면 이제 플레인이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굳이 우리가 플레이를 하지 않아도 또 이 카메라가 지금 이 전체 씬을 어떻게 보는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프리뷰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모로 편리하죠. 자, 이렇게 바꿔놓고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 이제는 플레인하고 큐브가 잘 보이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아까 다시 메인 포인트로 돌아와서 큐브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자, 얘는 뭐냐면요, 결국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유니티 3D를 깊이 들어가시게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하시게 되겠지만은, 자, 일단 큐브를 눌러 볼게요. 자, 우리가 게임 안에 배치해 놓은 이 큐브가 어떤 기능을 가질지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인스펙터 창에 있는 이 컴포넌트들로 결정이 됩니다. 자, 컴포넌트 뭔지 모르셔도 돼요. 지금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 큐브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의 충돌을 할 건지까지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점점 설명이 길어지는데, 우리가 이 큐브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능을 추가를 하고 싶으면 새로운 기능을 여기다가 붙여줘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이 아래쪽에 이 Add Component라는 버튼이 있어요. 자,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유니티 3D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저 큐브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 피직스, 글씨가 좀 작죠? 피직스 안에 있는 피직스? 분류를 까먹었네요. 그쵸. 피직스 맞는데. 아이콘 색깔이 달라서 헷갈렸습니다. 이 중간에 리지드 바디라는 것을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애드 컴포넌트에 그냥 이름을 치셔도 돼요. 리지드 바디라고 치시면 리지드 바디와 리지드 바디 2D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위쪽 리지드 바디를 방금 눌러서 추가를 한 겁니다. 자, 다시 큐브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은 어쩌고 저쩌고 써 있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정도 아시죠? 그라비티, 유즈 그라비티, 중력을 사용하겠다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짐작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이 큐브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유, 실생활에서 무슨 물체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어땠어요? 이 중력을 작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큐브는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큐브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중력이 작용하는 기능을 추가를 했고 실제로 사용하도록 체크를 해 놨기 때문에
이제 저 큐브는 다른 동작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제 큐브가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 않죠. 결국에는 이 유니티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해주는 건 뭐냐. 자, 우리가 게임을 만들 때 만들어야 되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해줘요. 그 제공을 해주는 게 게임 엔진의 역할이고, 우리는 그 기능을 사용을 해서 원하는 게임을 만들면 됩니다. 그 기능들을 어떻게 추가하냐. 컴포넌트라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물체에다가 추가를 해주게 되면은 그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이제 그 물체가 수행하게 된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뭐 좀 끝났다 갈 건데 마지막으로 그래요, 요거까지 합시다. 저장하는 것까지 해봐야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그냥 직관적이죠. 컨트롤 S를 사용을 하면 저장을 할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방금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게임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고 하면은 1차적으로는 그냥 요 아래에 보시면 요 scenes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자, 여기로 들어가 보면은 요 샘플 씬, 이름이 좀 잘렸는데 샘플 씬이라는 거에 내가 만든 게임이 저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한 개념이 있긴 한데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방금 여기다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실수로 여기는 지웠어요. 잘못해서 지웠네. 어떡하죠? 요 저장해 놓은 거 다시 불러오면 되죠. 그래서 뭐 지금 너 바꾼 거 있는데 새로 저장할 거냐? 아니고 나 저거 불러올 거잖아요. 돈 세이브해서 불러오면 이렇게 다시 불러와 줍니다. 그래서 유니티에서 게임은 씬이라는 걸로 저장이 되고, 일단은 이 샘플 씬에다가 우리가 저장을 해서 잘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만약에 뭔가 바꿨어요. 큐브를 더 올리고 내가 좀 바꿨으니까 다시 저장을 하겠다고 하면은 여기서 당연히 저장을 하면 여기다가 덮어 씌워지는 거고, 파일에 요 파일에 save as를 사용을 하면은 새로운 씬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확대를 하다 보면은 저기 자꾸 닫혀서 save as 해가지고 방금 저 scenes 폴더 안에 샘플 씬이 있었죠. 여기다가 뭐 레벨 1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게 되면은 내가 방금 이 큐브 바꾼 위치는 레벨 1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씬은 요거고 레벨 1 씬은 요게 되는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파트였고 이어서 다음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